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이번 시간부터는 문법 요소들을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오마국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문법 요소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안심해. 일단 문법 요소라는 게 뭘까? 너희들 높임, 종결, 시간, 피동, 사동, 부정, 인용 이런 말들 다 들어봤지? 이런 것들을 문법적인 표현이라고 해. 그래서 보통은 높임 표현, 종결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인용 표현이라고 하지. 이러한 문법적인 표현을 실현시키는 요소들이 있는데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파생접사, 문법적 기능을 하는 일부 어휘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문법 요소라고 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것들이 각각의 문법적 표현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지. 먼저 높임 표현을 보자. 높임 표현은 화자가 특정 대상이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높임의 태도를 다르게 표시하는 문법적 표현이야. 높고 낮은 정도는 나이, 사회적 지위, 직책, 서열 등이 기준이 될 것이고, 높임의 태도는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든지 아니면 화자 스스로를 낮추는 방법 등이 사용돼. 높임 표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현될 수가 있는데 그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높임법이야. 높임법은 대우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 먼저 주체 높임법을 보자. 주어 높임법 아니야. 주체 높임법이야. 일단 주체라는 말의 개념을 잡아보자. 주체는 문장에서 주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자 서술어가 설명하고 있는 대상, 즉 주인공을 말해. 철수가 밥을 먹는다. 여기서 주어는 철수가지. 여기서 먹는 행위의 주체는 철수가야, 철수야. 엄밀하게 말하면 철수지. 주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 즉 주어의 자리에 놓이는 철수가 주체라는 거야. 그러한 주체를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해. 주어 높임법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 주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자. 아버지가 밥을 먹는다. 호래자식이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아버지께서 밥을 먹는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아버지께서, 주체는 아버지야.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주격조사 가를 빼고 깨서를 넣었어. 주격조사 이가 깨서에서 서 중에서 주어를 높일 때 쓰는 조사는 깨서였지. 하지만 화자는 아직도 버릇이 좀 없어 보여. 아버지께서 밥을 먹으신다. 한결 낫네. 여기서는 용언 먹다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가 쓰였네. 그런데 높일 거 다 높였는데도 왜 아직도 호래자식 같을까? 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자, 드디어 효자 만렙이 되었네. 밥이라는 단어 대신에 높임의 의미를 담은 특수어휘, 진지를 사용했어. 먹으신다 대신에 극강의 높임인 특수어휘 잡수신다를 사용했네. 이처럼 주체를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 첫째,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높임의 주격조사인 깨서를 사용하는 방법. 둘째, 용언에 의시를 사용하는 방법. 이때 의시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해. 셋째, 자체적으로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방법. 이미 너희들 다 알고 있어. 대답해봐. 있다를 높인 특수어휘는 계시다. 자다를 높인 특수어휘는 주무시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게. 여기서 들다를 높이면 드시다. 먹다를 높이면 잡수다. 여기서 잡수다를 한 등급 더 높이면 잡수시다. 아프다를 높이면 편찮으시다. 죽다를 높이면
돌아가시다. 집을 높이면 댁, 나이를 높이면 연세, 이름을 높이면 성함, 말을 높이면 말씀, 밥을 높이면 진지, 일을 높이면 치아, 술을 높이면 약주. 전부 다 아는 말들이지. 이게 바로 한국어 원어민의 파워야. 그리고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느냐 간접적으로 높이느냐에 따라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 높임은 방금 봤던 예문들처럼 주체를 직접 대놓고 높이는 방법이고, 간접 높임은 주체와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까지 간접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내는 방법이야. 즉, 주체의 신체, 말, 생각, 소유물, 가족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까지 덩달아 높이는 결과를 만드는 거지. 선생님은 따님이 있으시다. 서술절 따님이 있으시다를 보자. 딸이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따님과 의시를 사용해서 이 겹문장의 진짜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네. 선생님의 딸을 따님과 있으시다로 높이면서 간접적으로 선생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일단 깨서는 직접 높임이고, 서술절 귀가 밝으시다를 보자. 그냥 귀가 밝다라고 해도 되는데, 하필 그 귀가 할아버지의 귀니까 선어말어미 의시를 사용해 귀를 높임으로써 이 겹문장의 진짜 주체이자 그 귀의 주인인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 선생님은 댁이 어디세요? 여기서는 선생님의 소유물인 집을 댁으로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강하게 리스펙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네. 이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말씀으로 높임으로써 주체인 대통령까지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물론 이때 대통령께서의 깨서와 나오셔서의 시, 주시겠습니다의 시는 직접 높임이겠지. 흔히들 높임 표현이 한국어만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높임 표현은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에서 발견되고 있어. 다만 한국어는 단순한 어휘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정교한 등급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 거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높임 표현이야. 그런데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 이미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높임 표현을 습득했기 때문이야. 높임법 하면 학생들이 거부감부터 가지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훨씬 편하게 느껴질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의 끝!